미국의 이란 전쟁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수출국 그룹인 오페크와 오펙 플러스에서 탈퇴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란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시기에 해당 조직들과 사실상의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에 큰 타격을 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탈퇴는 중동 지역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대립구도로 만듭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두바이와 워싱턴 간의 일정한 합의도 엿보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당국이 미국의 국가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워싱턴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정권이 대부분의 석유 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주로 벌어들이는 아르무즈 해협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두 소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이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이야기해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유국 중 하나인데 석유 수출국 기구 치고오펙과 20개국 이상 이 회원국인 오펙 플러스라는 대형 카르텔에서 탈퇴하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회원국이었던 오펙을 떠나기로 한 뜻밖의 결정은 에너지부 장관 수에일 알마즈루이가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금이 이 정치적 결정을 검토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해협의 제한 덕분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에미리트는 오펙의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카르텔 회원국들과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에미리트는 오랫동안 오펙 및 오펙 플러스 회원으로서 석유 생산 제한에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2010년대 말에 발표된 생산 계획에는 하루 500만 배럴까지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에미리트는 하루에 겨우 350만 배럴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오펙과 오펙 플러스의 의무적인 쿼터를 따라 생산량을 290만 배럴까지 줄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르텔이 그들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죠. 아랍에미리트의 탈퇴는 물론 오펙과 오펙 플러스 모두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르텔들의 힘은 항상 회원국들이 생산량을 억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만 달려 있었고 에미리트도 그런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거의 500만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가진 참가자를 잃고 생산량을 늘리려는 의지를 가진 국가를 잃는 것은 이 그룹이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는 두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장기적으로 유가를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좋은 소식입니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에미리트의 탈퇴는 현재 아랍의 단합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전장을 내미는 셈인데 왜냐하면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의 사실상 리더였고 생산 할당량 배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리야드는 비공식적으로 두바이의 석유 생산량을 결정해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랍에미리트의 결정은 석유 시장 재편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가 하락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탈이 겉보기에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 이전에 아랍에미리트는 오펙 플러스에서 석유 생산량 기준으로 네 번째였습니다.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위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3위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이란이 공동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미리트는 약간 적어서 저는 그들을 4위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에서의 전투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미리트와 이라크가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라크와 에미리트의 산유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2배나 줄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피해가 덜했습니다.
산유량이 23%만 감소했습니다. 2024년에 이미 아랍에미리트는 2027년까지 하루 500만 배럴까지 산유량을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오펙 플러스 카르텔이 허용한 것보다 1.5배 더 많은 양입니다. 제 생각에는 에미리트가 전쟁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미국과의 합의도 활용해서 오펙 플러스에 제약이 드는 할당량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생산량을 끌어올려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리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네 번째가 아니라 최소한 세 번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도 제재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위 자리도 조금은 노려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유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5월 1일 이후 이 결정으로 가격이 갑자기 떨어질 거라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에미리트와 이라크에서 전쟁 이전의 생산량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가 이득을 볼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외하고요. 즉 카르텔들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경쟁자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만 해도 아랍에미리트 관리들이 미국인들과 무역 규모를 늘리기 위해 달러 접근권을 여는 문제에 대해 협상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뭔가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처럼 보이네요. 게다가 미국은 현재 이란의 석유 잠재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에미리트에게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물량으로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이란 당국이 미국의 국가 붕괴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은 워싱턴에 이란 정권이 대부분의 석유 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이란은 방금 우리에게 국가가 붕괴 상태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가능한 한 빨리 열어주길 바라며 그동안 지도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트럼프가 테헤란의 주장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아르무즈 해협을 여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 방안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전략적 해상 경로에서 선박 운항을 재개하면 미국은 협상에서 핵심적인 압박 수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중재자들에게 이란 지도부 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требований США по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테헤란의 입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을 제안하며 첫 번째 단계는 전쟁 중단 합의와 이란 및 레바논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단계는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으로 이후 진행됩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합의 전 마지막 항목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냥 A 지점, 즉 전쟁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몇 달 동안 핵 합의에 대해 계속 논의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테헤란이 양보를 거부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의 파키스탄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양측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크치는 주말 동안 두 번이나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했으며 원래 계획대로라면 미국 대표들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아바스 아라크치는 오만을 방문했고 월요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 러시아의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 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만의 장기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